네, 헤라님.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홍준표 의원이요.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면서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다. 다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헤라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장소를 갖고 얘기를 해요. 청와대가 뭐 터가 어떻고 그러니까 용산으로 간다. 갔잖아, 그치? 네. 근데 용산 가서 어떻게 됐어? 터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이미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의 기운 그걸 받는 거야. 근데 그 대통령의 기운이 다른 나라 대통령 기운과 달라요. 다른 나라는 그냥 행정부 수반이야. 그래서 자기 할 일만 딱 해주면 되지 그 사람한테 무리한 걸 기대하거나 뭐 또는 그 사람한테 다 해놓으라고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높이 봐서 당신은 하늘이시고 우리는 땅이고 이런 마음 안 쓰거든. 근데 우리 국민은 오랫동안 왕조 정권이 있었거든. 왕정. 그러니까 대단한 분. 이게 올려놓을수록 어떻게 되죠? 기대가 커. 오,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다 당신이 책임져. 그래서 예전에는 비가 안 오면 벌써 왕 탓을 했잖아. 왕이 후궁을 많이 들여서 왕이 덕이 없어서. 그리고 뭔가 태평성대를 이루면 왕이 덕이 있다고 하고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게 있거든. 그래서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엄청 무섭지. 그게 뭐 청와대 때문이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의 기운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자기가 국민 뜻을 실현을 해주고 살지 않으면 철퇴를 맞게 되는 거지. 근데 국민 뜻을 실현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덕이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뜻을 꺾어줘야 돼.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자꾸 가라앉히는 쪽으로 가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면 국민의 마음이 순천자가 되면서 저절로 국민이 태평성대로 잘 살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은 또 당신의 덕이라고 막 충성을 하지. 근데 그런 마음을 모르는 대통령이 되면 이제까지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터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갔던 모든 대통령이 마음을 무시해. 그리고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고집으로 막 해버리고 국민이 아프고 미움쓸 때 그걸 받아줄 줄을 몰라.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안 배웠거든. 머리 공부만 했지 마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필패죠. 마음을 모르니까. 국민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사는 마음 공부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의지한단 말이야. 무조건. 어릴 때는 부모한테 의지하고 자라서도 막 의지하듯이 대통령한테 의지하게 되는데 마치 부모처럼. 그렇지. 네네.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그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내가 하겠다. 나 이재명을 믿으세요. 나 윤 대통령을 믿으세요. 이따위로 해서 망한 거야. 개인은 아무 힘이 없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집단 무의식이 힘이 있어요. 다 모인 그 총합이거든. 그 마음은 거의 0이야. 0. 엄청 큰 힘이 있지, 에너지가.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따라갈 수 있는 대통령이 제일 지혜로운 대통령. 이번에 윤 대통령도 그걸 못했잖아. 국민이 원하는 대로 안 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결단하겠다. 이러면서 자기 잘난 척하는데 꽂혔어. 그건 망한 거예요. 나 개인의 에고는 죽이고 내가 보기에 이게 틀린 것 같아도 무조건 집단 무의식을 따라갔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이 고집 부리면서 아프고 이런 건 좀 안 견디려고 할 때는 몇 번이고 다독거리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그리고 마음을 분열시키지 않아. 네 편 내 편 없이 다 내 국민이라고 끌어안고 이러면 국민 마음이 가라앉아. 가라앉히면 그 국민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대통령이 나오면 용산이든 청와대든 어디든 들어가서 국민 마음을 자꾸 가라앉히는 쪽으로 가. 그리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거 어떤 법률을 제정한다고 그래. 이거가 수출이 많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살아. 막 이러면서 엄청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거나 어떤 우리한테 이익되는 일을 할 때도 국민이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반대를 해. 국가의 이익과 상충돼. 그래도 국민 뜻을 따라가야 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국민 마음이 흡족하면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거야. 국민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평등하고 우리 지도자는 정의롭고 공과사 구분이 분명하고 차별하지 않아. 공정과 상식이 있어. 그러면 편안하고 반항도 안 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사회가 편안해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왜 이렇게 불황인가? 마음이 어디 돈 쓸 마음이나 너무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 두려움이 올라와. 정치적으로 두렵고 불안하고 암담하게 느껴지면 위축되면서 돈도 안 쓰고 마음 에너지가 안 돌면 국민 개개인의 마음 에너지가 정체돼 있고 우울하고 침체돼 있으면 나라 경제부터 모든 게 다 위축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기운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지도자가 모르니까 이제까지 대통령들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게 바로 그 마음을 써서 국민을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럴 때 나라가 태평성대가 된다는 걸 잘 모른 거야. 그나마 국민 마음을 좀 이해해줬던 대통령들은 아주 아파지진 않았죠. 그래도 나라가 괜찮게 안정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리를 알았다기보다는 너무나 애고가 많이 죽었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애고가. 왜? 아니 잡혀가서 죽을 뻔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애고는 아파야 죽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탄압받았잖아. 목숨이 왔다 갔다 했잖아. 그래서 막 징역도 살고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한쪽다리를 절 정도로 고문당하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어 이 양반이. 그러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애고가 죽은 거야. 그 애고는 잘 안 죽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음의 공포가 뜨면서 죽어도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그 애고거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애고가 되게 세요. 죽음의 공포가 세니까 자기 뜻과 국민 뜻이 딱 부딪힐 때 내 뜻을 꺾으려고 하면 그래서 국민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못 꺾고 죽음의 공포 올라오니까 머리가 돌아가면서 아 이렇게 안 하면 위험해. 우리 국민이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래. 이렇게 자꾸 생각한 거야. 그게 아니야. 내 뜻을 꺾으려고 하면 벌써 이 애고는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거든. 그럼 이게 내가 내 뜻을 꺾으려고 할 때 올라오는 안 죽으려고 애고가 고집 부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아 국민이 어리석은데 내가 결단해서 내가 희생해서 나라를 구해야 돼 뭐 이런 헛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상경험까지 하시게 된 거고요. 근데 그 비상계엄도 사실은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운 애고가 안 죽으려고 한 거야. 내 뜻이 뭐야? 윤 대통령의 한 가지 뜻이 있어. 김건희 여사 지키기. 오직 내 부인을 지키겠어 하는 강한 내 뜻. 남자 마음. 그거밖에 없는 분이야. 근데 자기가 몰라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분이야.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면 너무 두려운데 아, 내 부인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내 애고가 죽기 싫어해. 이렇게 인식을 안 해주는 거야.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그런 남자라는 게. 그래서 그걸 인식을 안 하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그 두려운 애고가 고집 부리고 비상계엄이라도 해서 지키려고 했던 거지. 근데 앞으로의 대통령도 용산을 가든 청와대를 가든 아무 소용이 없고 청와대의 터 기가 세다 하는 거 기가 세야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터의 기를 밟는 주인이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 대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엄청난 강자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터의 기를 딱 눌러주면 청와대가 명당이 되는 거지. 나라가 되게 편안한데 그 강자 마음이란 건 뭐예요? 대부분 강자 마음을 착각을 해. 가해자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막 하면 강자인 줄 알아. 그렇죠. 그거는 약자가 쓰는 가해자 마음이고 강자 마음은 잘 꺾을 수 있는 마음. 아 오히려 잘 꺾을 수 있는 게 강자 마음. 강자 마음.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어. 그래서 내 의견을 꺾고 내가 꺾으면 상대도 부드럽게 꺾여. 그래서 소통이 돼. 근데 내가 절대 안 꺾을 거야 하면 상대도 나도 절대 안 꺾어. 이래서 미움질을 하고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엄청난 약자 마음이지. 전 세계를 굴복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말 들어 이렇게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들을까? 지금 EU가 연합적으로 반대하고 덤비잖아. 엄청 반발하고 그렇지. 있죠. 자기 마음을 쓰는 대로 상대도 써. 그래서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푸틴이 군사적의 우위를 점해서 순순히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거라고 믿고 전쟁을 일으킨 거야. 하지만 아무리 약자도 저항해. 그렇죠. 상대가 가해자를 쓸 때. 그러니까 진짜 강자는 어때요? 이런 말 있잖아. 전쟁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점령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고 네. 그 다음이 전쟁이라고.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통합시키고 그리고 기꺼이 꺾고 순종하고 이런 마음이 강자의 특징인데 그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 약자 마음 절대 고집 부리면서 내 뜻을 관철하고 싶고 안 꺾고 싶어. 요게 죽어야 되는 거야. 아픔 속에 엄청난 아픔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명당 중에 명당이죠. 딱 기도 눌러주고
겸손하게 국민께 딱 꿇어 엎드리고 국민을 다 이렇게 화해시키고 소통시키고 아픈 약자 마음도 이해해주고 그러면 태평성대야. 국민 마음이 행복하고 우리 국민은 감동도 잘하잖아. 대통령이 멋진 모습 보여줘 막 감동하고 존경합니다. 댓글 보면 조금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면 막 달더라고. 그 문영배 재판관이 네. 재산이 4억 정도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판사 시절부터 늘 마음에 품어왔던 생각이 어떤 상류층 생활이 아닌 일반 평범한 서민과 똑같이 살겠다, 자기 인생을. 그게 자기 인생의 어떤 모토였대요. 그래서 늘 재산 증식도 안 하고 그대로 있고 늘 서민의 생활을 하려고. 너무나 그게 위대한 마음이지. 사람이 그렇죠. 악착같이 뺏으면서 살려고 하고 가해자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안 쓰고 딱 내려서 그렇게 산다고 기사가 나왔어. 그 밑에 댓글이 다 존경합니다. 감동한 거야. 지도자가 그런 마음을 쓰면 국민이 다 존경해. 그럼 웬만한 판결 내리고 웬만큼 얘기를 하면 다 듣게 돼 있거든. 그걸 못한 거야, 윤 대통령이. 내로남불하니까. 자기 부인은 검찰 조사도 거기서 안 받고 뭐 밖에서 받고 뭐 온갖 의혹도 다 감싸주고 네. 이렇게 하니까 공정과 상식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국민과 똑같이 살면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어떤 언행을 하면 우리 국민은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닌 거야. 대통령이 뭐 엄청 대단해서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 뽑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문영배 재판관처럼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과 똑같이 살 사람. 혼자서 점심밥을 몇백만 원어치 안 먹고 공금으로 일제 샴푸 초밥 안 먹고 제사상 세금으로 안 차리고 이럴 사람. 그리고 그렇게 재벌들과 술 마시고 이런 언행 안 하는 사람. 그런 안 하고 똑같이 서민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인과 가족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 들이대고 그걸 국민들이 다 알게 돼 있거든. 그게 강자 마음이에요. 얼핏 보면 약자 같은데 강자 마음이고 못 참아. 약자들은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든 뺏고 자기가 위에서 지배해야 되고 권력질을 하고 돈 많이 내가 가져야 되고 이게 가해자 마음이야. 약자는 너무 자기가 약자라 강자인 척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가해자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강자는 밑에 있을 수 있고 남과 똑같이 살 수 있고 남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남하고 똑같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자기 수치 인정할 수 있어. 인정하고 벌도 받을 수 벌도 있고. 받을 수 있고 네. 약자의 수치를 기꺼이 느낄 수 있지. 그럴 때 강자인 거예요. 그래서 털을 얘기하고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아. 고집을 안 꺾으면 이분도 똑같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김문수 전 장관과는 다르다. 김문수 전 장관을 탈레반에 비유하면서 본인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No. 홍준표 시장이 고집이 훨씬 세죠. 김문수 장관은 고집은 세지만 이분은 자기가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아 이건 내가 틀렸네 하면 바로 꺾는 사람이야. 근데 홍준표 시장은 절대 안 꺾어. 내가 맞다는 걸. 고집을 부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도 자기 이익이나 에고의 이익 그리고 자기의 그 우월이 자기는 이렇게 맞다. 이거 붙잡고 안 꺾는 분이야.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온 거, 윤 대통령 네. 파면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거 잘못 판결했다고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랬다가 요번에 보니까 판결을 받아들인다. 바꿨잖아. 고집이 진짜 세면 안 바꿔요. 근데 예전에 그 친일 논쟁 있을 때 안 네. 바꿨잖아. 그건 뭐야? 합리적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해서 안 바꾼 거야.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불합리하다고 느낀 거지. 아니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판결을 왜 자기가 틀렸다고 그래? 자기가 헌법재판관이야? 그렇잖아.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합리적으로 얘기해주면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그러면 고집 부리는 건 뭐야? 알면서도 안 꺾는 거야. 무조건 내가 맞다고 하는데 그걸 꺾을 여지가 있는 분이야. 되게 세긴 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고통을 많이 겪었잖아.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 아픔을 많이 겪을수록 그 고집 부린 애고가 죽거든요. 근데 고문 당하고 그리고 극좌파에서 엄청 힘들다가 또 극우파로 오면서 배신자, 변절자로 수치당하고 살면서 온갖 무리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도 무슨 소방관한테 전화해서도 네. 엄청 미움받고 그러면서 엄청 아픔과 두려움 속에 많이 죽었어 애고가. 근데 홍준표 시장은 물론 아픔을 겪었지만
얼굴을 보면 알아요. 짱짱하게 아직 안 죽었어. 근데 물론 김문수 장관도 고집이 있어요. 그분도 뭐 깨달은 사람이 아니니까. 약간 대쪽 같은 느낌이 느낌이 있지. 근데 그걸 소신으로 써야 되지. 고집으로 쓰면 안 돼. 고집과 소신의 차이. 고집은 합리적이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데 자기 혼자 아니라고 하면서 이럴 때 고집이고, 소신은 뭐야? 맞는 걸 알아 이렇게 하면. 근데 국민들이 막 미워하고 일부 단체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이럴까 봐 두려워서 눈치 보느냐고 못해. 그럴 때 소신 있게 미움 받아주면서 자기를 관철할 때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소신과 고집은 다른 거지. 고집이 있어야 소신이 있는데, 고집을 틀렸다고 할 때 즉각 꺾을 수 있어야 되고, 안 틀렸으면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볼 때는 홍준표 시장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훨씬 세고 고집이. 네. 이분은 고집은 있지만 말하면 말이 통해. 즉각 꺾고. 왜? 이겨먹으려는 마음이 없어. 결정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왜 고집이 세냐? 틀린 거 알아도 절대 인정 안 하는 게 이겨먹어야 되거든. 이 사람은 사사건건. 그렇지. 내가 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분은 내가 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 고집이 없어. 김문수 장관은 막 위에 있겠다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권위주의가 별로 없잖아. 네. 시장도 소탈하게 가고, 홍준표 시장은 얼굴에 써 있잖아요. 권위주의 이렇게. 이게. 근데 김문수 장관은 대쪽 같은 이미지이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질타하고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즉 국민과 소통이 돼. 근데 고집이 심한 사람은 이러지. 국민이 뭐라고 하면 대통령 됐을 때 내가 누군데 윤 대통령 그래서 파면 된 거야. 홍준표 시장도 그러고 남지. 근데 김문수 장관은 그게 훨씬 약한 분이지. 근데 어쨌든 터가 중요하지 않다. 자기 마음을 강자 마음 쓰면서 기꺼이 약자 받아들이고 국민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분. 기득권 세력이 안 되려는 분이 해야 되는 거지. 기득권 세력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통령 한 자리 해먹고 내 권력질 갑질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게 클수록 그게 가해자, 약자 마음이라 나라가 힘들죠. 그러니까 국민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그런 순천자 마음을 쓰시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태평성대. 거기가 명당이 되고, 우리 국민은 마음의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신이 나잖아. 흥의 민족이잖아요. 흥이 나면 못할 게 없어. 그래서 한강의 기적도 일으켰잖아. 그렇죠. 그리고 K 한류 열풍 막 일으키고. 흥이 나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겠어. 온 세상을 구원해. 오지랖들 없잖아 우리. 홍수 나고 뭐 수해 나면 거기 가서 봉사활동. 그렇죠. 근데 막 흥이 나서 온 세계인이 우리 민족 인정해주면 우리는 막 저 아프리카 저 어디라도 가서 다 도와주고 막 흥이 나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앞으로 잘 나와야 돼, 여러분.